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세연입니다. 올해 90살이고 내과 전문의로서 60년을 환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첨단 장비와 화려한 수술법에 열중할 때 저는 줄곧 노인 환자들의 소박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지난주 제가 다니는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끊으라던데 정말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계란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은 독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뇌혈관을 말키는 보약이 될 수도, 술보다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저는 화려한 의학 용어나 복잡한 수치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여드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의 위장이 어떤 상태인지, 계란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담즙과 콜레스테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눈의 황반은 왜 계란을 필요로 하는지까지 말이죠.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작은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계란 하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란 한 개, 대략 50g에는 단백질이 6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1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110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 신경세포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능력, 저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데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를 막아주는 소중한 방패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기름에 부친 계란 후라이를 드신 후에 말입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계란을 기름에 부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반면 삶은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삶거나 술안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혼자 먹지 마시고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도 기름진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흰 쌀밥에 계란 후라이, 라면에 계란 같은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다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정말 위험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계란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도 계란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조심하면서도 계란은 무심코 잘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계란이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첫 번째 함정은 아침 공복에 계란 후라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12시간 이상 굶은 우리 위장은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기름에 튀긴 뜨거운 계란이 들어가면 위벽에 자극을 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담즙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대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2개를 드시다가 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담낭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담석이 담관을 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계란과 흰 쌀밥의 조합입니다. 혹시 계란 후라이 덮밥이나 계란찜을 흰 쌀밥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조합은 혈당을 로켓처럼 올려버립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계란과 정제, 탄수화물을 함께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0mg을 넘었습니다. 반면 삶은 계란과 현미밥을 먹은 그룹은 140mg을 유지했죠. 혈당이 200을 넘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염분과의 조합입니다. 계란을 소금에 찍어 먹거나 젓갈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70mg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소금이나 젓갈을 더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리법을 바꾸세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 물에 삶거나 술안으로 만드십시오. 술안을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달걀찜도 좋은 대안입니다. 단,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물을 많이 넣어 부드럽게 쪄내세요. 다음으로 접시를 재구성하십시오. 계란 하나, 채소 2주먹, 통곡물 1주먹의 비율로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 1개에 시금치나 상추 샐러드, 그리고 통밀빵 1조각이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사용을 줄이세요. 계란 자체의 고소한 맛을 즐기시거나 소금 대신 허브나 후추로 간을 맞춰 보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노른자를 완전히 빼고 흰자만 드시는데 이는 오히려 영양 손실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과 루테인은 뇌와 눈 건강에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세균 감염에 대한 우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은 정말 안전할까요? 이 부분을 다음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걱정이 더욱 커지죠. 정말로 노년층에게 더 위험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모넬라균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위산 농도는 pH 1.5에서 1.5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을 유지합니다. 이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세균이 살아남을 수 없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pH도 2.5에서 3.5 정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살모넬라균이 위를 통과해 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장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우리 장에는 면역 세포의 70%가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장 면역 시스템이 둔해지면서 세균이 침입했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2021년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살모넬라 감염률은 젊은 성인보다 3.6배 높았습니다. 셋째, 탈수 위험이 큽니다. 살모넬라 감염의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입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노인은 몇 시간만 설사를 해도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란 요리를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계란 보관과 조리 방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란을 드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계란을 살 때는 껍데기에 금이 가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집에 와서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되 문 쪽보다는 안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은 자주 열고 닫으면서 온도 변화가 크거든요. 둘째, 보관 기간을 지키세요. 냉장 보관한 계란도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계란은 껍데기가 거칠어지고 광택이 없어지니 이런 것들은 피하세요. 셋째,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이나 날계란은 가급적 피하시고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힌 것을 드십시오. 계란의 중심 온도가 71도 이상이 되어야 살모넬라균이 완전히 죽습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 7분은 더 끓이세요. 넷째, 조리 후 바로 드세요. 계란 요리를 만든 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십시오. 특히 여름철에는 1시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찜이나 계란 반찬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계란의 살모넬라 오염률은 0.1%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계란 생산업체의 살모넬라 검출률이 0.003%였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요법에서 날계란을 먹으면 기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날계란의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영양소 흡수에 해가 됩니다. 안전한 계란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조리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궁금증을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계란 먹으면 안 되죠? 이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이 230을 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멀리해야 할까요? 놀라우시겠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릅니다. 2023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에 계란 한 개를 먹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계란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조절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간은 매일 약 1000mg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이고 적게 들어오면 더 많이 만듭니다. 이를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18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30에서 6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되죠. 그마저도 간에서 자동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는 콜레스테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분들은 계란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콜레스테롤에 민감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먹은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간 계란 섭취를 중단한 후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다음 한 달간 하루에 계란 한 개씩 드신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mg 이상 올라간다면 콜레스테롤 민감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계란과 당뇨의 관계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계란 자체는 당지수가 제로입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2022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 비내과에서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삶은 계란 한 개를 채소 샐러드와 함께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은 평균 130mg이었습니다. 반면 계란 후라이를 흰 빵과 함께 먹은 그룹은 170mg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별 적정량을 찾으세요. 콜레스테롤이나 당뇨가 없으신 분은 하루에 1개, 주에 7개까지는 안전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일주일에 3, 4개 정도로 줄여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계란 자체보다는 함께 먹는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에 더 신경 쓰세요. 둘째, 계란 먼저, 채소 둘, 곡물 셋 원칙을 기억하세요. 계란을 먼저 먹고 채소를 2배로 먹고 곡물은 세 번째로 먹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3개월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화혈색소도 함께 체크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계란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과 식단의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또한 일부에서 유행하는 계란 다이어트처럼 하루에 계란을 여러 개씩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란에 대한 여러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오우영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73살의 우영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에 와서는 아침 식사로 계란 2개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품이라는 계란을 매일 2개씩 먹고 있는데 왜 혈압약은 늘어나고 기억력은 떨어질까요? 우영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자세한 식습관을 물어보니 문제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영님은 매일 아침 운동 후 공복 상태에서 계란 후라이 2개를 뜨거운 밥에 올려 드셨습니다. 거기에 김치와 된장찌개까지 곁들이셨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우영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60, LDL 콜레스테롤이 170이었습니다. 공복혈당도 118로 당뇨 전 단계였고 혈압은 148에 90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위험구역에 있었습니다. 우영님,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저는 우영님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혈당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때 기름진 계란 후라이와 흰밥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게다가 된장찌개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영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럼 계란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함께 새로운 식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운동 후 바로 식사하지 말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삶은 계란 한 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흰밥 대신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시금치나 상추 샐러드를 한 접시 추가했습니다. 된장찌개 대신 맑은 미역국으로 바꾸고 김치도 덜 짠 것으로 골라 드시라고 했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맛이 싱거워서 먹는 맛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고요. 3개월 후 호철님의 재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복혈당도 98로 정상 범위가 되었고 혈압은 128에 8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제 습관이 문제였군요. 호철님은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호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십니다. 다만 예전처럼 후라이로 먹지 않고 삶아서 드시죠. 그리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십니다. 가끔 전화를 주실 때마다 요즘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약도 줄었다며 기뻐하십니다. 호철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신경 써서 먹으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인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도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고민에 빠졌거든요. 다음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80대 중반을 넘기면서 저도 환자들과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총명하다고 자부했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거든요. 환자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처방전을 쓰다가 약물명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채 못 가서 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평생 정상 범위를 유지했던 공복혈당이 110을 넘어섰고 중성지방은 200을 찍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6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나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의 아침 식습관을 돌아보니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함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먹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후루룩 마시는 식이었죠. 가끔 계란을 먹을 때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로 만들어 식빵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환자들에게 권하는 식습관을 제가 먼저 실천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아침 메뉴였습니다. 삶은 계란 한 개를 중심으로 식단을 재구성했습니다. 계란과 함께 방울토마토 5개, 오이 반 개, 상추 서너 잎을 먹었습니다. 탄수화물로는 통밀빵 한 조각이나 현미밥 반 공기를 선택했습니다. 음료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양도 적은 것 같고 맛도 밋밋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더 적극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식후 20분간 가볍게 걷기를 추가한 것입니다. 병원 주차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였는데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96으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은 14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채소, 그리고 통곡물로 시작하는 하루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예전의 명료함을 되찾았다는 느낌입니다. 가끔 병원 직원들이 원장님, 요즘 더 젊어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더 현명하게 늙어갈 수는 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접시 위에 올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 채소 몇 조각, 통곡물 한 숟가락.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것입니다. 제게 맞는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변화로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까지 계란을 둘러싼 여러 진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10년간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값비싼 약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접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계란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완전 단백질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둘째, 개인별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에 0개에서 7개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3, 4개로 줄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함께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에 더 신경 쓰세요. 셋째, 눈과 뇌 건강을 위해서는 노른자가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과 루테인, 제아잔틴은 노화 방지에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면서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고 냉장 보관하며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하루 1개 수준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식단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 채소 2주먹, 통곡물 1주먹, 그리고 식후 15분 걷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침에 기름에 튀긴 계란 후라이를 흰밥에 올려 먹는 대신 삶은 계란 1개를 상추나 토마토와 함께 현미밥 반 공기나 통밀빵 1조각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조절은 안정되고 혈관 건강은 개선되며 뇌 기능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우영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멈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할 때 비로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런 간단한 것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복잡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간단하지만 옳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건강 장수의 비밀입니다. 계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계란 자체의 마법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더 큰 그림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버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현명해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후라이 대신 삶은 계란을, 흰빵 대신 통곡물을, 그리고 혼자 먹는 대신 채소와 함께 먹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작은 계란 하나에서 시작된 여행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 거실, 혹은 카페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